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실적이 동반된 상승 그리고 아닌 상승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스코와 화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미국 유럽의 증시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미국 선물이 한 5% 올랐었고요.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주식이 이렇게 급등했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이자 주식은 급등했었습니다. 몇 가지 갔었냐면 거의 42불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진정이 돼서 37불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라 백신이 나올 거다. 삼상에서 아주 큰 효과를 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자 주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시켜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미국 전역에 배포를 한다고 해도 그리 큰 수익을 얻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는 아마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이 이렇게 전달될 때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의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그 백신을 판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 백신 가격을 그렇게 올리는 게 중요하냐라는 도덕적인 문제에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 백신을 출시한 그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화이자 주주긴 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원인이 아닌 백신이 나올 것 같다. 백신에 대한 효능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만으로는 주가가 급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상승을 지지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금 며칠자 제 포스팅이냐면 11월 13일에 했던 포스팅이에요. 근데 그날 시스코의 주가도 시간 외에서 7%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 바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어닝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거지 이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확 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상보다 늘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시스코의 주가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시킹 알파 말고 야후 파이낸스로 가죠. 그날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스코 41.4불로 마감을 했네요. 자, 여기 한 달 정도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높아있던 주식이 요때쯤 아마 어닝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41.4불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어닝은 실적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뭐 극대화되거나 매출이 극대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바닥을 쳤다라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급등해서 41.4불로 마감을 했는데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장이 열리는데 그 장에서는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이자와 조금 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적어도 실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적의 이유. 그리고 이유가 지표로 나타나요. 실적은 지표로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분기 예상이 가능하죠. 다음 분기 예상 가이던스도 조금 높여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희망 고문이 아닌 거예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희망 고문이죠. 언제 백신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3상 결과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주식 가격을 지지해주지 못합니다. 저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애플과 리얼티 인컴, 스타벅스, 시스코 그리고 파이자를 갖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급등한 날 저는 팔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시스코와 파이자 그리고 스타벅스, 리얼티 인컴은 배당주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배당주의 특징은 뭐예요? 주식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 이익으로 다른 것에 재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누는 기준이 과연 재투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주주에게 환원하느냐,
배당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사실 배당을 주는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치주들이 보통 배당을 많이 합니다. 성장주들이 보통 배당을 적게 하죠. 저만의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화이자가 급등한 날 팔지 않았어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일들이 결국엔 뇌동 매매를 좀 줄일 수 있게 돼요. 갑자기 막 급등해서 팔거나 갑자기 막 하락해서 팔거나 그런 것들을 크게 줄여줘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저도 바뀌어야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은 왜 자꾸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냐,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반대예요. 주식 투자와 자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황이 바뀌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들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은 리서치 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결국 실행해야 되는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같이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근데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시나리오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뇌동매매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 상황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그냥 굳혀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팔고 사고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거예요. 왜냐면 상승해도 팔고 하락해도 파니까 계속해서 팔기만 하는 거죠. 하락했을 때 사고 상승했을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얘기한 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 가격의 상승은 사실 그 주식 가격이 상승한 것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론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시나리오대로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은 때가 꼭 와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골라야겠죠.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실적이 동반된 상승과 아닌 상승의 차이를 시스코와 화이자의 종목을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